2026년 1월 28일에 테슬라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평소처럼 인도량과 마진율 숫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모델 S와 모델 X 생산을 중단하고 캘리포니아 프레몬트 공장을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시설로 전환하며 장기적으로 연간 100만 대 규모의 옵티머스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012년부터 테슬라의 상징이었던 모델 S, 전기차 역사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그 차량을 스스로 접겠다고 선언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친 짓일까요? 아니면 천재적인 도박일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발표 뒤에 숨겨진 숫자들, 그리고 그 숫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테슬라가 처한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화려한 미래 비전 뒤에는 꽤나 암울한 현실이 숨어 있거든요. 2025년 4분기 테슬라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61% 급락했습니다. 8억 4천만 달러, 1년 전엔 21억 달러였는데 말이죠. 연간 이익은 38억 달러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매출도 3% 감소했습니다. 테슬라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이 줄어든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판매량입니다. 2025년 테슬라는 164만 대를 인도했는데 이건 전년 대비 약 9% 감소한 수치입니다. 2년 연속 판매량이 줄어든 거죠. 한때 연간 50%씩 성장하던 회사가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날아왔습니다. 중국의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랐어요. 비아디는 226만 대를 팔았고 테슬라는 164만 대에 그쳤습니다. 60만 대 이상 차이가 났어요. 기억나시나요? 2011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아디에 대해 질문받은 머스크가 웃음을 터뜨렸던 장면을요.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고, 좋은 제품이 없다고 했죠. 14년이 지난 지금 그 회사가 테슬라의 왕좌를 빼앗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독일에서 테슬라 판매량은 48% 급감했고 프랑스에서는 38% 줄었어요.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반감이 유럽 소비자들 사이에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테슬라의 CEO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격을 내릴까요? 이미 했습니다. 마진이 쪼그라들었죠. 신차를 출시할까요? 모델 3와 모델 Y는 이미 5년 된 디자인이에요. 사이버 트럭은 기대만큼 팔리지 않고 있고요. 머스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싸우는 대신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리기로 한 거예요. 이제 머스크가 왜 로봇에 올인하는지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옵티머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한 수익 버그라고요. 게임에서 쓰는 용어죠. 버그를 이용하면 돈이 무한대로 복사되는 그런 치트키 같은 거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인간은 하루에 8시간 일합니다. 주 5일이요. 휴가도 필요하고 병가도 쓰고 점심시간도 있죠. 하지만 로봇은 24시간, 주 7일 일할 수 있어요. 쉬지 않아도 되고 급여 인상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복지 혜택도 필요 없고요. 머스크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옵티머스가 인간의 5배 생산성을 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무한 수익 버그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노동 비용이 사실상 0에 수렴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봅시다. 머스크가 진짜 노리는 건 뭘까요? 단순히 로봇을 파는 게 아닙니다. 노동시장 자체를 재편하려는 거예요.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값싼 인건비입니다. 수억 명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으로 일하니까 글로벌 공급망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로봇이 그 방정식을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요금은 텍사스나 광둥이나 비슷합니다. 로봇 운영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미국에서 제조해도 중국과 비용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머스크는 이걸 중국 산업에 대한 죽음의 일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과격한 표현이지만
경제적 논리는 있어요. 만약 옵티머스를 2만 달러 수준에 대량 생산할 수 있다면 반복적인 작업에서 인간 노동이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미국 공장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머스크가 말하는 리쇼 어링, 제조업의 본국 회귀입니다. 로봇이 그 열쇠라는 거예요. 자, 이제 프레몬트 공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결정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프레몬트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프레몬트에 있는 테슬라 공장은 원래 GM과 도요타의 합작 공장이었어요. 누미라고 불렸죠. 2010년에 문을 닫았는데 같은 해 테슬라가 이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당시 인수 가격은 4,200만 달러였어요. 모델 S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2012년이었죠. 모델 X도 2015년에 이 공장에서 생산되기 시작했고요. 이 두 모델은 테슬라를 고급 전기차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해준 상징적인 차량이에요. 모델 S 플레이드는 0에서 시속 60마일, 약 96km까지 1.99초 만에 도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산차 중 하나죠. 그런데 머스크는 이제 이 생산 라인을 닫겠다고 했습니다. 2026년 2분기를 끝으로요. 왜일까요? 숫자가 말해줍니다. 2025년 테슬라 총 인도량은 163만 대였는데 모델 3와 Y가 158만 대를 차지했어요. 나머지 기타 모델, 그러니까 모델 S와 X, 사이버트럭, 세미를 다 합쳐도 5만 대 수준입니다. 전체의 약 3%에 불과한 거죠. 한때 테슬라의 전부였던 S와 X가 이제는 통계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쪼그라든 겁니다. 이 공장 공간을 로봇 생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의 계획에 따르면 프레몬트에서 연간 100만 대의 옵티머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모델 S와 X 생산 라인은 연간 5만 대 수준이었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20배 더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에요. 게다가 로봇은 자동차보다 부품 수가 적습니다. 원자재도 덜 들어가고요. 마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모델 S와 X 생산이 끝나면 당장 그 매출이 사라집니다. 옵티머스 생산 라인이 제대로 가동되기 전까지 프레몬트는 수익의 공백지대가 될 수 있어요. 테슬라의 한 분석가는 2026년 3분기에 수익이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머스크의 베팅은 이겁니다. 단기적인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로봇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얻으면 장기적으로 훨씬 큰 파이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의 야망은 로봇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머스크가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는 또 다른 혁명이 있어요.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2026년 1월 22일 테슬라는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오스틴에서 안전 요원 없이 완전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요. 머스크는 X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스틴에서 차 안에 안전 요원 없이 테슬라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테슬라 AI팀 축하한다고요. 사실 테슬라는 2025년 6월부터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해왔어요. 하지만 그때는 조수석에 안전 요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진짜 무인 자율주행이라고 보기 어려웠죠. 이번엔 다릅니다. 차 안에 아무도 없어요. 승객만 뒷좌석에 타고 텅 빈 운전석을 바라보며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물론 완전히 감시 없이 운행하는 건 아닙니다. 초기에는 뒤따르는 추적 차량이 있었고 테슬라 운영센터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하지만 머스크는 1월 27일 기준으로 추적 차량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경쟁 구도입니다. 구글의 웨이모는 이미 6개 도시에서 완전 무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1억 2,500만 마일 이상의 무인 주행 데이터를 쌓았고 주당 45만 건의 유료 탑승을 처리하고 있죠. 웨이모는 라이다, 레이더 등 고가의 센서를 잔뜩 달고 있습니다. 한 대당 수십만 달러가 들어가요. 반면 테슬라는 카메라만 사용합니다. 비용은 훨씬 저렴하지만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머스크는 자신만만합니다. 2026년 말까지 미국 전역의 25에서 50%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사이버캡이라는 전용 로봇택시 차량도 4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이 두 가지가 머스크의 양날개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운송하고 하나는 노동을 대체하죠. 그런데 옵티머스가 정말 100만 대씩 팔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냉정하게 현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 3세대를 2026년 1분기에 공개하고 연말 이전에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제 생산 규모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연간 100만 대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옵티머스는 아직 스스로 걷는 것조차 완벽하지 않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데모 영상에서는 매끄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율 보행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머스크 자신도 인정했습니다. 손과 팔뚝을 만드는 게 로봇 전체보다 어렵다고요. 인간 손의 섬세한 동작을 기계로 구현하는 건 미친 듯이 어려운 전자기계 공학적 도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옵티머스 3세대에서는 손의 자유도를 2배로 늘렸습니다. 이전 세대가 11개였다면 이번엔 22개예요. 피아노를 치거나 계란을 깨지 않고 집을 수 있을 정도의 정밀함을 목표로 하고 있죠. 하지만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5일 CES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새로운 아틀라스 로봇을 공개했어요.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인 이 로봇 회사는 30년 넘게 로봇을 연구해왔습니다. 새 아틀라스는 완전 전동식이고 56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어요. 무게 50kg까지 들 수 있고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작동합니다. 더 중요한 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구글 딥마인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점이에요. 딥마인드의 AI 모델을 아틀라스에 탑재해서 더 똑똑한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죠. 현대는 미국에 26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 여기에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겨 AI도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기업 가치가 39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스타트업은 BMW 공장에서 이미 로봇을 시험 가동 중입니다. 피겨 제로3는 타임지에 2025년 최고의 발명품에 선정됐고 가정용 로봇 시장까지 노리고 있죠. 중국의 유니트리는 더 저렴한 방향으로 승부를 걸고 있어요. 지원 모델의 가격은 16,000달러 수준입니다.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2만에서 3만 달러보다도 낮죠.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이제 막 열리는 중입니다.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테슬라가 스케일에서 앞서 있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기술력에서, 유니트리는 가격 경쟁력에서 강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건 주가가 오히려 올랐다는 겁니다. 2025년 테슬라 주가는 18.6% 상승했어요. 판매량이 줄고 이익이 급감했는데도 말이죠. 실적 발표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1.3% 올라 43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주가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후로도 출렁임이 있었고요. 2025년 12월에는 사상 최고치인 489달러까지 갔었습니다. 왜일까요? 투자자들은 더 이상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보지 않고 있어요. AI와 로봇 회사로 보는 거죠. 현재 테슬라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은 293배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 평균의 7배, 엔비디아보다도 5배 높은 수준이에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투자자들이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 판매로 장기적으로 10조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옵티머스가 테슬라 가치의 80%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요. 테슬라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6년에만 200억 달러 이상을 설비 투자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에 90억 달러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에요. 리튬 정제소, 배터리 공장, 사이버캡 생산 시설, 세미 트럭 공장, 메가팩 공장, 그리고 옵티머스 공장. 6개의 새로운 공장을 동시에 짓겠다는 거죠.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레딧의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모델 S와 X 생산 중단 뉴스가 뜨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강세 점수는 예전엔 62에서 72 사이를 유지하던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과 며칠 사이에 17까지 떨어지더니 결국 37 수준에서 멈췄죠. 실행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신호였습니다. 293배 PER은 이미 엄청난 성장을 가격에 반영한 상태예요. 만약 로봇 생산이 지연되거나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직 절반도 안 봤습니다. 머스크의 진짜 그랜드 플랜은 지구를 넘어서 있거든요. 2025년 3월 머스크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2026년 말 스페이스X의 스타쉽 로켓에 옵티머스를 태워 화성으로 보내겠다고요. 화성이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울 때도 5,500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그 붉은 행성 말입니다. 왜 로봇을 먼저 보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화성은 인간이 살기엔 너무 가혹한 곳이에요. 대기의 95%가 이산화탄소고 평균 기온은 영하 60도입니다. 기압은 지구의 1%도 안 되고요. 인간이 가면 당장 숨을 쉴 수도 물을 마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로봇이 먼저 가는 겁니다. 옵티머스가 화성에서 할 일은 명확해요. 거주지 건설, 장비 유지 보수, 표면 탐사. 인간 우주인이 도착하기 전에 기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수십 대, 아니 수백 대의 옵티머스가 화성의 붉은 모래 위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요. 벽을 쌓고 배관을 연결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합니다. 산소도 음식도 휴식도 필요 없이요.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륙이 성공하면 2029년, 더 현실적으로는 2031년에 인간 착륙이 시작될 수 있다고요. 이게 머스크가 말하는 다행성 종족의 시작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에요. 애리조나 대학의 크리스 임피 교수는 2026년 일정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스타쉽은 아직 시험 비행 단계이고 화성 대기권 진입과 착륙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프랭클린 연구소의 데릭 피츠 전 수석 천문학자는 안전한 화성 임무까지 30년은 더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머스크는 전에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왔습니다. 재사용 로켓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스페이스X는 펠컨 9을 착륙시켰어요. 전기차가 대중화될 수 없다고 했을 때 테슬라는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가 됐죠.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머스크는 진심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봅시다. 머스크의 그랜드 플랜은 이런 그림이에요. 첫 번째, 옵티머스로 지구의 노동력을 대체한다. 공장에서, 물류 창고에서, 심지어 가정에서. 로봇이 인간 대신 일하면서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다. 두 번째, 로봇택시로 운송 시장을 장악한다. 인간 운전사가 필요 없는 세상. 차를 소유하는 대신 필요할 때만 부르는 세상. 테슬라가 그 플랫폼을 지배한다. 세 번째, 화성에 옵티머스를 보내 기지를 건설한다. 인류가 도착하기 전에 로봇이 모든 준비를 마친다. 네 번째,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든다.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도 문명이 존속할 수 있게 한다. 이건 더 이상 자동차 회사의 사업 계획이 아닙니다. 이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에요. 물론 머스크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베팅을 했습니다. 아주 큰 베팅을요. 자, 이제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때입니다. 테슬라의 이 결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머스크는 옵티머스로 빈곤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옵티머스가 놀라운 외과 의사가 될 거라고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과장된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봇이 수술을 하려면 정밀한 동작만으로는 부족해요. 상황 판단 능력, 윤리적 안전장치, 실시간 오류 수정 능력이 필요하죠. 현재의 어떤 로봇도 자율수술 능력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과 물류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마존의 물류 창고를 생각해보세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물건을 옮기고 포장합니다. 이 일을 로봇이 대신한다면 비용은 크게 줄고 효율은 올라가겠죠. 모건 스탠리의 예측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50년까지 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어요. 10억 대 이상의 로봇이 배치될 거라고요. 90%는 상업용과 산업용으로요.
문제는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충격을 줄 것인가입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 수백만 명이 실업자가 될 수 있어요. 트럭 운전사, 공장 노동자, 물류 창고 직원, 심지어 요리사까지요. 머스크는 이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로봇이 생산성을 높이면 전체 경제 파이가 커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는 논리죠. 역사적으로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없앴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주장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기술 혁신은 인간의 신체적 노동을 대체했어요. 트랙터가 밭갈이를, 직조기가 손뜨개질을 대신했죠. 인간은 더 고차원적인 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을 동시에 대체합니다. 인간이 이동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일자리가 남아있을까요? 이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입니다. 확실한 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통찰은 뭘까요? 테슬라의 결정은 단순한 사업 피벗이 아닙니다. 이건 20세기 산업 패러다임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어요.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로 변신하는 것, 고급 세단 생산 라인을 휴머노이드 공장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 로봇을 화성까지 보내겠다는 것. 이건 마치 1900년대 초반 마차 제조업체가 자동차 공장으로 전환하던 것과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말이 끄는 마차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20년 후 마차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이 됐습니다. 2026년은 그 베팅의 첫 시험대가 될 겁니다. 옵티머스 3세대가 1분기에 공개되고 연말까지 의미 있는 생산량에 도달해야 해요. 로보택시 서비스는 오스틴에서 다른 도시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스타쉽이 옵티머스를 태우고 화성을 향해 발사될 겁니다. 만약 이 목표들이 달성된다면 테슬라는 정말로 자동차 회사에서 피지컬 AI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293배 PER의 거품이 꺼지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스스로를 닮은 기계를 대량 생산하려는 시대. 그 기계를 다른 행성에 보내 문명의 씨앗을 뿌리려는 시대. 노동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재정이 되는 시대. 그 시작점에 테슬라가 있고 머스크가 있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이야기는 기억될 겁니다. 2026년 1월 28일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의 길을 내려놓은 날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류가 화성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스크의 로봇은 성공할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비싼 실수로 남게 될까요? 옵티머스가 정말로 화성의 붉은 땅 위에 서게 될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세상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